혈관이 늙으면 몸 전체가 늙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걷어가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주 그렇습니다. 그냥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여겼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새벽 2,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잠에서 깹니다. 다시 자려고 누워도 1~2시간은 뒤척입니다. 아침엔 피곤합니다. 낮에도 기운이 없습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관절 노화라고 합니다. 약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 불면은 스트레스, 무릎 통증은 관절 문제.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 저림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통증까지도 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에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증상만 보고 각각 다른 약을 먹습니다. 손발 저림엔 혈액순환제, 불면엔 수면제, 무릎엔 진통제. 약은 늘어나는데 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나타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부위에서 말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이 70대인데 어떤 분은 혈관이 50대처럼 건강하고 어떤 분은 80대처럼 늙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생활 습관입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스트레스 관리, 수면.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혈관을 늙게 하거나 젊게 만듭니다. 혈관이 늙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혈관 벽이 딱딱해집니다. 원래는 고무 호스처럼 유연했는데 점점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딱딱한 파이프에 같은 양의 물을 밀어 넣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기름때처럼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콜레스테롤, 칼슘,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층을 만듭니다. 이 층이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고속도로가 1차선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면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찹니다. 다리로 가는 피가 부족하면
걸을 때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보다 어제가, 작년보다 재작년이 조금씩 나았을 뿐입니다. 변화가 너무 느려서 그냥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때는 증상이 확 느껴집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으면 이미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증상이 없을 때 챙겨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약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시작하면 보통 평생 먹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 혈압은 조절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관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가냐고요. 약도 먹는데 왜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냐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관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적당히 높이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이요. 이런 운동을 하면 혈관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탄력이 생깁니다. 혈관 벽의 세포도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음식이 혈관을 갑자기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음식은 분명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혈당도 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짜게 먹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들어있는 소금, 반찬에 들어있는 간장, 김치 같은 것들까지 다 합치면 상당합니다. 소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물을 적게 먹는 겁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깁니다. 그것만으로도 소금 섭취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단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벽이 손상됩니다.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적당한 양만 먹어야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채소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매 끼니 먹습니다. 채소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 운동하는 것을 조절하면 혈관이 좋아질까요?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관이 늙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낮 동안 손상된 혈관 벽을 고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자기가 어려워집니다. 새벽에 자꾸 깹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듭니다. 이게 혈관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뇌가 자꾸 깨어납니다. 또 밤에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혈관이 나빠서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서 혈관이 더 나빠집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입니다. 저녁에는 밝은 빛을 피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오후에 마시지 않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시원하게 합니다.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잠을 잘 자면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도 혈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단기간이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이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걱정이 혈관을 늙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하루에 몇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취미 생활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도 스트레스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혈압이 높고 혈관도 나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관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천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꿔봤자 소용없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몇 살이든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처럼 완벽하게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70대, 80대 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몇 달 후 다시 검사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증상도 좋아집니다. 손발이 덜 저리고 숨이 덜 차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갑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조금 덜 먹습니다. 내일부터는 10분만 더 걷습니다. 모레부터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하나씩 더해갑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머리가 맑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혈관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비싼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몸을 챙기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혈관이 막히면 소용없습니다. 뇌가 아무리 좋아도 혈관이 좁으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면 전체 몸이 젊어집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늙으면 온몸이 늙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자꾸 아픕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약은 늘어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움직일지 말지, 오늘 밤 몇 시에 잘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혈관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됩니다. 혈관은 정직합니다. 노력한 만큼 좋아집니다. 방치한 만큼 나빠집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면, 자꾸 깨면, 이유 없이 피곤하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작은 불편함을 참지 말고 지금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건강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건강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건강해야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혈관을 챙기는 건 나를 챙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심장은 매일 10만 번 뛰었습니다. 혈관은 한 번도 쉬지 않고 피를 보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몸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조금 더 잘 먹이고, 조금 더 쉬게 하고, 조금 더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내일은 또 하나 바꾸면 됩니다. 혈관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응답합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길을 넓히고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감사의 표시로 건강을 돌려줄 겁니다. 에너지를 줄 겁니다. 편안함을 줄 겁니다. 혈관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